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랑 토요타 RAV4를 비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왜 토요타 RAV4를 비교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핫합니다. 그러니까 핫한 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크로스오버 SUV지 않습니까? 소형 SUV인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엄청 핫한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모델 Y를 내놓는 거죠. 어느 정도로 핫하냐면 이 RAV4가 토요타는 특히 일본 브랜드들은 전기차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이브리드 하면 대표적으로 프리우스였죠. 그러니까 토요타가 굉장히 프리우스를 밀었거든요. 이게 프리우스에 좀 여러 가지 이제 변형 버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전 모델의 하이브리드 라인을 탑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형 SUV인 RAV4에도 하이브리드를 탑재했는데 그게 결국 작년 2019년에 프리우스를 제껴버렸습니다. 얘가 1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토요타의 대표 하이브리드는 이겁니다. RAV4. 그러니까 소형 SUV라는 핫한 아이템의 하이브리드. 왜냐하면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사실 전기차가 현재 너무나 낮은 유가로 인해서 하이브리드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의 우선 이제 가격입니다. 3만 불이 좀 안 하죠. 연비가 진짜 극강입니다. 이게 마일 퍼 갤런인데요. 갤런은 한 3.785리터고 마일은 1.1마일당 1.6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단위죠. 이 보시면 카인드라이버에서 이미 실연비를 측정했거든요. 실연비가 거의 37마일 퍼 갤런입니다. 그러니까 막 타도 얘네들은 거의 연비 주행을 하지 않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막 타도 37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표시된 연비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많이들 놀랬습니다. 예, 한국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킬로미터 퍼 리터로 환산하면 한 16km 정도 나오네요. 낮은 수치일 수도 있지만 소형 SUV가 휘발유로, 디젤이 아닌 휘발유로 전혀 연비 주행을 하지 않고 고속과 저속을 넘나들면서 막 탔을 때 16km라는 수치는 전 놀랍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테슬라 모델 3를 그러니까 연비 측정을 했을 때요. 연비 주행이 아니라 연비 측정을 했을 때 EPA선 100을 찍어 그러니까 마일 퍼 갤런으로 환산한 거를 이제 MPG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기 쉽게 그 에너지를 휘발유로 썼으면 얼마일까 이렇게 나오는데 제 기억에 80을 못 넘었습니다. 70대나 80대 그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 20% 이상 정도의 손실을 봤죠. 근데 이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했을 때는 이 토요타 하이브리드는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연비랑. 굉장히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 게 그래서 실제로 가격을 좀 계산한 유튜버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모델 Y는 이미 EPA에서 이제 발표가 됐죠. 그래서 한 하이웨이에서는 이제 112, 시티에서는 129에서 복합으로 121인데 문제는 당연히 연비는 모델 Y가 더 좋습니다. 근데 좋은데 가격이 5만 불이 넘습니다, 일단. 근데 제 RAV4는 3만 불이 좀 안 되죠. 그래서 클리너왓이라는 이제 미국 유튜버가 이제 나름 자기 분석으로는 10년 보유해도 이게 안 되죠. 이게 모델 Y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몇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MPG가 있고요. 그러니까 휘발유랑 동등하게 비교하려고 EPA가 이제 산정한 그게 있고, 사실 전기차 오너들한테는 이게 더 많이 와닿죠.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도대체 내가 얼마를 갈 수 있냐. 그러니까 킬로와트당 한 4.1마일 정도 간다고 테슬라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복합연비 RAV4는 이제 EPA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연비는 이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카인드라이버의 그냥 연비를 쓰기도 그렇고 그래서 실연비를 쓰기보다는 EPA 그러니까 미국 그 연비 측정하는 공인 기준으로 하면 RAV4는 39.55마일을 가죠 갤런당. 모델 Y는 121이라고 아까 얘기했고요. 그래서 많이 간다고 이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차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많은 거리를 가게 되더라고요. 연비가 워낙 좋다 보니까 2만 마일로 산정을 하면 이제 32,000km를 간다고 치면은 현재 기름값이 2.6이죠. 그러면은 RAV4는 1년에 그러니까 32,000km를 뛴다고 치면은 1,316불을 쓰게 됩니다. 달러로. 근데 모델 Y는 400불 좀 넘게 쓰죠. 그러면 이제 연료 차액이 한 886불입니다. 근데 RAV4는 또 오일도 갈아야 되고 브레이크도 갈아야 되고 그러지 않냐. 그런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단 하이브리드는 회생제동이 있어서 생각보다 브레이크를 오래 쓰고요. 엔진 오일도 자주 그러니까 만 마일마다, 그러니까 16,000km마다 갈라온 돼 있는데 실제로는 조금 늦게 갈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터의 힘을 많이 빌리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도 약간의 전기차의 장점을 가져가긴 합니다. 그런 걸 고려한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요거만 보는 거죠. 모델 Y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이걸 제대로 믿을 수 없는 게 실현비는 이거보다 적을 테고 겨울에는 더 폭삭 낮을 거 아닙니까? 이랬을 시에 차이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테슬라 말을 믿고 4.1을 간다 치고 슈퍼차저로만 썼을 때 모델 Y가 슈퍼차저로만 충전하면은 미국 평균 가격이 킬로와트당 28센트입니다. 그래서 곱해버리면은 심지어 RAV4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반면에 미국의 이제 평균 레지덴셜 레이트, 그러니까 가정용 전기의 미국 전체요. 그러니까 어떤 주는 이거보다도 싸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뉴욕 주는 이거보다 비싸죠. 근데 어쨌든 평균치를 내면 한 680불 정도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경제성으로, 그러니까 일부분에서는 당연히 성능은 모델 Y가 월등히 좋습니다. 더 빠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보충 설명으로 자율주행편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지금 빈자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고 제가 이제 오픈 파일럿이라는 걸 살짝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렇다고 테슬라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되게 심각한 위험에 빠진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견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성으로는 RAV4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속력을 포기하고 난 빨리 달릴 필요 없어, 나는 경제성이 좋아, 그러면은 토요타 RAV4 같은 차들이, 그러니까 소형 SUV 중 하이브리드를 탑재한 차들이 훨씬 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가격이 더 싸니까요. 싸고 연비가 조금 떨어지지만 차익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나 이런 면에 있어서도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더 절약되는 수준, 그러니까 모델 Y만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성에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토요타가 의식을 했는지 RAV4를 이제 좀 더 모터나 이제 배터리 용량을 키워서 테슬라 모델 Y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거를 출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5.8초에 가속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RAV4 이제 모델 라인업을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좀 더 배터리를 키우고 모터의 이제 동력을 좀 더 이제 도움을 받는. 정말 이 일본 업체들이 굉장히 하이브리드로 굉장히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저렴한 오토파일럿으로 이 기존의 내연차들한테 오토파일럿을 쓰게 해줄 수 있는 회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용인데 이게 미국에서 허가가 났다는 게 참 좀 더 신기한데, 그래서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파일럿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장착하죠. 이게 스마트폰 같은 거를 여기다 하나 장착하는데 이제 셀프로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따는 것도 이제 다 가이드가 있어서 뭐 회사 선전으로는 되게 쉽게 장착을 할 수 있다는데요. 웬만한 이제 최근에 나온 이 친구들이 아직 지원하는 차량들이 많지 않은데, 근데 하필 지원해도 대부분 일제 차들을 지원해서 해당되는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토요타죠. 라브나 코롤라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그러니까 오토파일럿 같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편한 건 오토파일럿은 손을 잡아야 되는데, 얘는 저 중앙에 그 카메라가 사람 얼굴을 인식해서 조는지 안 조는지 이런 거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손을 놔도 본인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증강 형실 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표지판도 있고 레인 센터링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이제 소개 영상들이 일단 지원되는 기능은 레인 센터링, 그러니까 레인 중앙으로 가고 어댑티브 크루저 당연히 되고요. 드라이브 모니터링 아까 말씀드린 제일 충격적인 건 얘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왜 오픈 파일럿이냐면 이런 딥러닝을 이용한 이런 자율주행적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나 데이터셋이 이제는 어느 정도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매니징해서 이런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도 있는데 벌써 사용자들이 100만 마일 이상 달렸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100마일 테스트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1밀리언 마일 테스트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혼자서 잘 손 떼고 있는데 잘 가죠. 이 앞에 그러니까 전방 카메라만 있죠. 근데 안타깝게 이제 테슬라처럼 이렇게 차선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안 되지만 기본 요즘 테슬라의 옵션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을 하지 않는 그런 기본 그 옵션 전 정도는 거의 따라 합니다. 미국의 많은 유튜버들이 이걸 리뷰했는데 왜 이거에 관심이 많냐면 이거 설치 비용이 1,000불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기존 차에 1,000불만 내면 내가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빅과 코롤라 이런 미국의 그런 엘란트라 같은 그 소형 차들이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소형 SUV나 그런 차들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니 사람들이 이제 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빈자의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많이들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방 카메라지만 그 꽤 하이웨이에서는 꽤 잘 됩니다. 그 중로는 테슬라보다는 떨어지지만 하이웨이에서는 별 무리 없이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참.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즈너블한 가격. 테슬라에서 풀 셀프 드라이빙을 추가하려면 저는 이제 7,000불인데 7,000불 추가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 친구들도 계속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방에는 이 스마트폰 같이 생긴 거 하나로 읽어드려서 똑같이 근데 딥러닝을 씁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차를 많이 돌아다니게 하고 이제 판 친구들한테 어느 정도 동의를 구하고 데이터도 얘네들도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견제들이 미국 내에 있어서 테슬라가 물론 여전히 우위에 있지만 이런 견제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